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독도 도발을 한 데 이어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합참이죠. 그 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연이어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독도를 문제 삼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의 통합막료 간부, 우리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육해공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계정에 이 영상이 두 개 새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는 영어판, 하나는 프랑스어판 이렇게 올라왔는데 독도 지역을 명기하면서 이 지도상에 다케시마 영토 분쟁, 다케시마의 영토 분쟁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일본의 군이 자위대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지정을 했구나. 근데 이전에 일본어판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다케시마 영토 문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외교부가 여기 항의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어 버전 두 개를 떡 올리면서 더 수위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제대로 참조하지도 않았고 일본은 지금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독도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도발을 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는데 수위를 더 높였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의 계획적인 움직임일까요? 그렇죠.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방위성이 이런 이제 홍보 영상까지 같이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어로 할 때는 영토 문제라고만 표현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의 문제가 영토 분쟁 지역화돼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계획 아래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군의 일종의 작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러시아 쿠릴 열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센카쿠 열도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영토 문제로 간주해서 분쟁 지역화 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자위대 문제까지 이게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하는 도발이에요, 이게. 네네.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과 다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성화봉송로 지도를 봤을 때 독도가 눈에 띄니까 독도 문제를 제기했고 지운지 알았더니 점으로 오히려 줄였었고 확대하니까 독도는 그대로 있었고요. 이건 뭐 하는 일이냐. 근데 IOC는 여기에 개입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말씀하신 대로 쿠릴 열도가 역시 분쟁 지역으로 표기됐고요. 아까 센카쿠 열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다우이다오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역시 일본도 여기도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지도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올림픽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뭡니까? 평창 때도 그랬고 평화잖아요. 평화의 상징으로서 전쟁을 없애고 모든 국가가 연대하자, 스포츠로 연대하자는 게 이 올림픽인데 그래서 당시 평창 때는 우리나라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기에 독도를 찍었다가 희미한 점으로 IOC가 문제 제기를 해서 뺐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정치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주최국으로서. 근데 일본이 똑같은 역상황이 됐는데 일본은 지금 여러 나라와 영토 분쟁을 스스로 도발하고 야기하는데 이번 이 올림픽을 오히려 분쟁을 더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영토를 세계에 홍보하려고 하는 이거 왜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영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사 왜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자체 흥행은 실패할 것이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정치적으로라도 지금 이용해 먹으려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죠. 자, IOC 앞서 언급하셨는데 IOC의 태도가 지금 불만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서 이번에는 지금 남을 나라 하는 태도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잘 살아서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저도 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림픽 헌장에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말씀도 하셨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때도 우리 국가 축구대표팀이 동해를 땄잖아요. 박정호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들었다고 해서 올림픽도 메달도 안 주려고 했었잖아요. 볼 세레모니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IOC가 일본에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뭐냐면은 일본이 다케시마 점 찍은 거는
이거는 지정학적인 문제다. 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지정학적인 문제입니까?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정부 대한체육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하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IOC에 문제 제기를 하라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C 항의 방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유승민 위원 두 분이 IOC를 방문하는 이거 꼭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IOC 위원에게도 지금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IOC 위원 두 분이 만나서 이거를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중국 IOC 위원과 러시아 IOC 위원도 우리가 똑같은 영토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대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이 추진이 가능하겠죠?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할 때 스페인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18세기에 만들어진 고지도, 그 고지도의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고 와서 또다시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증거는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자꾸 영토 문제를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저 일본의 저 태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홍보전인 거죠. 우리는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끼리는 이제 들끓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세계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일본의 이 올림픽 전시관을 가면요. 송기정 선수가 일본 마라톤 선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기정 선수의 어떤 유지도 제대로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 그럼 독도 수호 훈련을 하면 일본이 자꾸 항의하니까 조용히 훈련하는데 이 훈련 강력하게 하고요. 전 세계에 홍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페인에서 1730년대에 서양 지도로는 최초로 프랑스의 당빌이라는 인물이 그린 지도인데 이게 조선 왕국 전도. 여기 지금 울릉도 독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걸 우리가 찾았겠습니까? 상원 도서관에 도서관장이 직접 안내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페인의 의도까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면 찾아가야죠, 도서관에. 그리고 또 이제 비엔나 갔을 때는요. 129년 전 고종 황제가 보낸 조선 왕자의 투구와 갑옷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클림트 그림만 볼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민간 외교를 포함해서 조금 더 공적인 홍보까지를 우리가 조금 더 독도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까지 독도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가 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